이 미국 차들은 9인승 차량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 9인승 차량 맨 뒤에 있는 의자는 쓸모없는 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외제차를 봤을 때 9인승 자동차가 없잖아요. 9인승의 혜택을 준 것도 참 이상하지만 외국에 없는 차량들, 우리나라에서 9인승 수출 안 하거든요. 다 나가면은 8인승이나 7인승이나 6인승으로 나가지.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버터를 저희 거는 아니지만 두 개를 동시에 나가면은 용량 초과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퓨즈가 나가든가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4세대 카니발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래쪽에 있는 공간, 그리고 밑에 있는 공간, 요 밑에 공간 좋은 게 신발 같은 거 수납할 때 굉장히 좋아요. 요 공간이.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디자인 나온 다음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카니발 괜찮다고. 카니발 4세대 괜찮고 시에나도 이 정도 나오니까 시에나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9인승 차량을 하면은 사업자들한테는 매입세금으로 인정을 해서 업무용이라고 해서 매입세금으로 부가세를 10%를 공제를 해줍니다. 구입한 차량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사잖아요. 9인승 이상부터는 5천만 원짜리를 사면은 그거를 500만 원의 세금을 절감을 해줘요. 그럼 실제로 나는 9인승 카니발을 사면은 4,500만 원의 상관과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거든요.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는 그런 세법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미국 차들은 9인승 차량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 9인승 차량 맨 뒤에 있는 의자는 쓸모없는 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3명이 앉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고속도로 1차선을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차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팰리세이드가 9인승이 나왔더라고요. 예? 팰리세이드가 9인승이 나왔냐고. 아니 그럼 333인데 어떻게 의자를 어떻게 박아놨지? 정말 1열에 앞에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의자를 갖다 박아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교통안전공단 잘 승인을 내줍니까? 그게 의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대기업에서 절세하려고 9인승 만든 거잖아요. 안전 관련된 거를 검증을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9인승 차량의 1열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의자를 그걸 의자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애들이 앉을 겁니까? 애들을 거기다 왜 앉혀요? 그 위험한 데다가. 그냥 의자라고 상상이 안 돼. 그런 의자를 거기다 박아놨어. 제가 앉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허벅지 하나 올라가겠다. 허벅지 하나. 난 진짜 그거를 어떻게 승인을 내줬는지.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교통안전공단이라며. 그러면서 그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튜닝할 때에도 뭐 튜닝법에 따라서 뭐 해갖고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근데 팰리세이드 9인승을 내줬다? 나는 참 그거 보고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국내에서 자동차에 있는 개별소비세를 깎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의자를 형식적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개별소비세를 아껴서 팔게 하려고 꼼수를 낸 거야. 소비자들은 쌀 것 같지만 쓸 수 없는 거를 갖다 거기다 박아놓고 결국은 내야 될 세금을 그냥 아낀 거야. 대기업을 혜택을 준 거야.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그거 지금 그거 사느라고 사업자들은 혜택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9인승을. 그거 사느라고 싸다고 하는데 자동차 가격이 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내야 될 개별소비세를 낮춰서 그 비용만큼 저렴해진 겁니다. 개별소비세가 5%에다가 교육세가 30%에서 6.5% 정도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아낀 거예요. 현대자동차로는 제품의 가격을 낮춘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낮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9인승 팰리세이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외제차를 봤을 때 9인승 자동차가 없잖아요. 9인승의 혜택을 준 것도 참 이상하지만 외국에 없는 차량들, 우리나라에서 9인승 수출 안 하거든요. 다 나가면은 8인승이나 7인승이나 6인승으로 나가지.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앉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죠. 이 차는 내가 알기로는 8인승 아니면 7인승이에요. 9인승은 없어요. 그래야지 의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의자가 나옵니다. 이 정도 차가 돼야지. 그러니까 나는 팰리세이드가 9인승 만들어준 거, 그거 허가내준 거는 정말 그거는 국토부의 꼼수라고 봐요. 왜 그런 거를 허용을 해줘서 나중에 사고 나면
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셨던 분도 하시다가 내 9인승 차량에 의자 하나 뺀다. 그러면은 세금 혜택 받았던 거 그거 인승 변경한 거 부가세 다시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튜닝을 해야겠다. 9인승이 저렴해 보이죠? 저렴한 거 아니에요. 9인승 저렴하지 않으니까 9인승 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만약에 튜닝을 했다, 의자 뺐다, 그러면 그 차는 그 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된 거 다시 내뱉어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튜닝에 접근하셔야 돼요. 2만 원 차의 9인승은 사실은 그거는 무리예요. 만들어서는 안 되는 차예요. SUV에도 7인승 만들어서 맨 뒤에 의자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태워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뒤에 버퍼 공간이 없는데 뒤에서 큰 덤프 같은 거 있으면 뒷공간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면에는 그래도 범퍼와 엔진룸 공간이 있고요. 뒤쪽에는 트렁크 공간이 있으니까 2열은 보호가 되는데 저 맨 뒷열은 사고를 갖다가 온몸으로 받는 지역이에요. 가장 취약한 지역이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팰리세이드 9인승을 보고 뭐야, 우리나라 자동차법은 거꾸로 가는 건가? 세금 혜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꼼수를, 그거를 갖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받아 쳐주는 언론도 웃기고,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팰리세이드에다가 뭐 새로운 기능을 넣기를 했습니까? 의자 하나 딱 넣어주고, 그리고선 노후 모델이니까 어떻게든지 팔리긴 팔려야 되겠고, 신제품 만들기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꼼수를 부려서 가격을 살짝 낮추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품이 팔리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게 자동차로서는 저는 뭔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니까 팰리세이드 뭐 예약대기 뭐 엄청 낮더라고요. 요새 자동차 안 팔립니다.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 당연히 안 팔리겠죠. 당연히 안 팔려요. 그래서 요새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스타렉스가 디젤이 대기 시간이 한 3개월이었거든요. 지금 한 달도 안 걸려요. 특히 고급 차량일수록 뭐 라운지급들은 예약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달도 안 돼서 요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스타렉스도 3개월에서 5개월 기다렸고요. 지금 스타리아 디젤도 3개월 기다렸는데 지금은 1개월을 안 기다려요. 그만큼 안 팔리니까요. 자, 전기차가 요새 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BYD가 한국에 들어온대요. 자,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기차 제 차에는 그냥 자율주행이 뭐 반자동 그냥 일부 스마트 크루즈라고 돼 있죠. 완전 자율은 아니에요. 요새 자율주행들은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테슬라는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우측으로 가고요. 그리고 차들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샛길로 가고요. 그리고 가다가 유턴도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BYD의 자율주행 차가, 전기차가 지금 동급의 코나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나온대요. 그러면 과연 소비자들이 BYD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차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차를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BYD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SK 렌트카가 있고 롯데 렌트카, 즉 양대 산맥입니다. 이 롯데 렌트카와 SK 렌트카가 다 중국 자본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롯데 렌트카와 SK 렌트카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중국 회사입니다. 팔았어 다. 중국 자본 계열의 사모펀드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 중국 자본 계열의 사모펀드가 자기네 차를 할 때 렌트카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렌트카를 뿌리게 되면 그러면 1,000만 원이 싼 BYD를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국제라서 안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갖다가 중국산으로 갖다 넣을 거예요.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BYD가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네들과 협약된 게 있으니까 그냥 BYD로 전기차를 다 뿌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중국 자본 계열로 다 넘어갔어요. 렌트카 회사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BYD에 그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BYD가 길거리에 안 돌아다닐까요?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현대차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현대차가. 거기에다가 BYD 정책을 보니까 현대차보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BYD가. 그러면 저도 업무용으로 차 산다 그러면 전기차가 욕심이 나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캠핑카가 아니고 그냥 전기차로 그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BYD를 살 수도 있겠다. 왜냐면 BYD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대차에 뒤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버스의 상당수가 전기차가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라 한국에서 재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차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중국 걸 갖고 온 거예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